답이 명쾌하고 분명한 것을 얼마나 선호하세요? 뭐든 똑 부러지듯 흑백이 분명한 게 이해하기도 쉽고 간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물이나 세상사를 인식하는 데 있어 흑백 논리만큼 유혹적인 인식 방법도 드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나는 진보, 너는 보수. 진보는 다 우리 편, 보수는 무조건 우리 적. 이렇게 설정해버리면 모든 게 다 명쾌하고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편의 단점은 대충 넘어가거나 논리 비약이나 합리화를 해버리면 간단합니다. 대신 상대편은 아무리 잘하거나 장점이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덧칠을 해서라도 무조건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려야죠. 이 같은 심리적 경향을 사상의학에서는 당여다라고 말하는데요. 주로 뭐든 분명하고 확실하게 결론 내리려는 기질이 강한 소음인에게서 잘 나타나는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강해지면 점점 모든 세상 인식을 흑과 백, 좋고 싫음, 옳고 그름 딱 두 가지 스펙트럼만 놓고 재단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무수한 중간지대가 보이지 않게 되죠. 우리 편의 단점도 상대편의 장점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명쾌한 인식 도구인 흑백 논리의 이면에는 심리적 게으름과 탐욕이라는 본질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상의학의 창시자 이재마 선생의 해안입니다. 흑백 논리적 인식 태도는 정치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정신 또한 분열시켜서 결국 병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원인을 알기 힘든 질병들의 본질을 찾아가 보면 결국 흑백 논리에 의한 오류가 반복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실제 사례들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창 바쁘게 살아야 할 청년들 중에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내원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왜 내게 이런 병이 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학업이나 취업 등 다양한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사회적 현실이 많이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누구는 취업이 잘 안 되어도 계속 뭔가를 도전해 보려고 하는 반면 누구는 몇 번의 좌절로 아예 인생이 끝난 것처럼 우울증이 와버리는 걸까요? 그들의 차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흑과 백이라는 두 가지 스펙트럼만 존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울증이 오는 이들은 자기 마음에서 딱 선을 하나만 그어버립니다.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90점 이상이냐 이하냐, 서울시내 명문대냐 아니냐, 대기업 취업이냐 아니냐. 그 기준은 개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서 인정되는 딱 하나의 기준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 이상일 때만 인정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실패나 좌절로 인식해버리는 것이죠. 말 그대로 세상은 딱 자신이 정해놓은 선 하나에 의해 흑과 백으로 명암이 갈려버리는 겁니다. 자, 연봉도 좋고 대우도 좋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다. 이게 나쁜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정 정도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흑백 논리적 인식을 가진 이들은 여기서 이제 모든 게 끝이라는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자신의 목표 달성이 밝은 100이라면 그 나머지는 모두 깜깜한 흑이 된다는 자동 반사적 계산이죠.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흑백 논리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대인기피증으로 내원한 한 청년은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어렵게 토익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랬는가 물었더니 점수가 한 500점 정도 나와서 포기를 했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 정도면 800점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500점 가지고 뭘 하나, 이런 흑백 논리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원래는 400점에서 500점으로 상승했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600점, 700점, 800점까지도 넘을 수 있다는 사고가 존재할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흑백 논리가 바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흑백 논리의 오류에 빠져 있으면 이미 완성된 당장의 결과물만을 추구하려는 속성이 강해집니다. 뭐야? 이거야 저거야. 확실히 해. 너 진보야 보수야. 새누리당이야 민주당이야. 너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너 내 편이야 아니야. 토익 800점 돼 안 돼. 800이면 성공. 안 되면 실패. 이런 식이죠. 800은 안 돼. 지금은 500이야.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조금 더 오를 거야. 라든지 난 여러 번 해봤는데 토익으로 승부하는 건 안 되나 봐. 그럼 뭘 할까? 다른 쪽으로 가능성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중간지대에 대한 인식과 선택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면 꼴통 보수가 되고 민주당 지지자면 꼴통 진보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대기업 취업이 목표였다면 과연 결과는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두 가지 결과 혹은 선택밖에는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불합격해도 내년에 한 번 더 시도한다든지 대기업이 아니면 중소기업이 안 되면 알바라도 하는 선택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더 나은 기회가 온다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다양한 선택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흑백 논리에서는 애초에 자신이 인정한 자기 혼자만의 기준이나 목표 이하의 것은 모두 실패로 결론 지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무조건 실패라는 결과밖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게 되죠. 그런데 흑백 논리가 강한 분들은 당장 그럴듯한 결과나 성과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몇 번 실패를 하다 보면 이제는 아예 세상과 담을 쌓으려 하게 되죠. 물론 청년 실업과 관련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적 문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하지만 삼포 세대니 피터팬 증후군이니 하는 상황들이 모두 다 사회적, 국가 경제적 문제와만 연관이 되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아니면 조금만 노력하면 무언가 당장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조급한 심리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결국 내 마음속 흑백 논리 때문에 더욱 좌절되고 암담한 상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잠시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오려는 시도를 하다가도 금방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보란듯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세상은 내가 있을 곳이 되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금방 철수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 결국 이들은 아예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게 되죠. 자립할 나이가 훨씬 지났음에도 부모의 최소한의 경제력에 기대면서 전혀 밖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청춘들도 상당히 많고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청년 취업난이나 국가 경제 차원에서만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기준으로 흑백 논리를 딱 갈라놓고 그 이상이냐 이하냐 딱 두 가지만 보려는 개개인의 관점이 문제인 걸까요?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몇 년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우울증에 빠진 청년들도 있습니다. 당장에 남들 보기에 번듯한 일자리, 즉 내가 정한 일정한 기준 이하의 일자리는 일자리도 아니라는 관점, 바로 흑백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째 고시 공부를 하다가 책상 모서리와 같이 네모난 것만 보면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끼는 모서리 공포증 환자도 있습니다. 책상 모서리가 아니라 진짜 두려운 건 이제 고시를 포기하고 저 하찮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하나라는 걱정인 거죠.
나는 고시 패스해서 딱 그 수준 이상은 성공이고 그 나머지는 다 실패야 라는 흑백 논리인 거죠. 고시 도전해볼 만하죠. 그런데 몇 년 했는데 안 됐다. 아프고 아쉽고 힘들죠. 그렇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있는 거죠. 열심히 해서 내 노력이 부족했든지 운이 좀 안 따라줬든지 안 되는 건 포기해야죠. 그럼 포기면 인생도 포기일까요? 그 다음 내 역량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흑백 논리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다음의 무수한 다양한 선택에 대해서는 내 눈에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내 수준에서는 그런 건 일자리로도 안 보인다는 거죠. 이는 단순히 성적이나 학업과만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딱 둘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어느 날 무표정하게 있거나 중성적인 반응을 보여도 나에게 호감을 표하지 않았으므로 나를 싫어하는 걸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해버리는 식이죠. 우울증이나 조울증도 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처한 현실이 잘 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병이 왔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은 당장 바뀌질 않으니 당연히 자신들의 병은 절대 좋아질 수 없다는 논리적 모순에 갇히고 마는 거죠. 그러나 이는 흑백 논리와 같은 내 마음속에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은 안 바뀌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존재하는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도구의 문제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가 단순하고 명쾌한 부분은 있지만 결국 시야는 좁아지고 선택 역시 양극단만 왔다 갔다 합니다. 중간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같은 흑백 논리는 타고난 기질도 영향이 있고 또 성장기를 거치면서 부모의 훈육 방식에 의한 학습이나 각인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어느 순간 자신을 주변의 위험과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나씩 만들고 형성시켜 나간 뿌리 깊은 가치체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 줄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흑백 논리를 끄집어내 그것이 현실 타당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마음 공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흑백 논리의 오류에만 빠져 있으면 흑과 백이라는 극단적 결론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선택의 폭이 내 눈에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상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지혜의 눈을 갖기 어렵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최상의 길만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재벌집 자식들도 온 국민으로부터 비난받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을 최근에 여러분들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수없이 고비와 크고 작은 난관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을 보기보다는 끝은 피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죠. 때로는 차선의 길을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또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견디는 과정이 최상의 선택이기도 한 거죠. 이처럼 극단적인 성공과 실패라는 흑백 논리적 가치관은 나 혼자 세상을 재단하는 열등한 인식 도구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흑과 백이라는 두 컬러 외에 엄청나게 다양한 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껴야 합니다. 그 다양한 색을 인지하게 되면 애초에 내 목표가 좌절되어도 또 다른 색을 따라 새로운 길을 가다 보면 행복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